퇴근 후 몰빵 도서 출간, ETF 투자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기업 중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를 소개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배경으로는 AMD의 파트너가 되는 삼성전자라는 제목인데요. 최근에 AMD의 파운드리 물량을 삼성전자에서 받아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고, 이 내용을 보시면은 AMD의 CEO인 리사 수가 차세대 칩에서 3나노의 GAA 팻 공정을 채택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공정을 하고 있는 현재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서 시장에서는 AMD의 파운드리 물량은 삼성전자가 가져간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GA의 공정을 적용을 한다는 것은 저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부진함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내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도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이 지금의 시장 분위기인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에만 주목을 할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주목할 필요성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급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쨌든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나타나주지 못한다면 증시 자체의 분위기가 크게 좋아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 공급을 위한 퀄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발열 문제로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왕은 삼성전자 HBM 적용을 여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죠. 결국에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모든 빅테크들이 원하는 막대한 양의 GPU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HBM 칩을 SK 하이닉스 제품으로만 충당을 하기에는 물량이 꽤 부족하고 여러 벤더들이 비슷한 퀄리티로 들어와 줘야만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삼성전자의 HBM 퀄테스트를 성공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소개를 하려는 기업을 골라온 배경은 이번 주에 나타났던 미국 상장 반도체 기업들의 급등에 있습니다. 이 표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에 30개의 상위 구성 종목들의 일간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날짜는 6월 5일 기준이고 보시면 ASML의 급등이 크게 나타났죠. ASML이 이날 9%가 넘게 오르면서 노보노디스크에 이어서 유럽의 시가총액 2위의 기업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ASML에서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유를 살펴보시면 ASML에서 하이 NA EUV 장비 출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TSMC, 삼성, 그리고 인텔 3개 회사에서 모두 2024년 말까지 하이 NA EUV를 도입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바클레이즈에서 웨이퍼 팹 장비 지출이 2024년 963억 달러에서 2025년이면 1064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기존의 전망치가 2024년 806억 달러, 25년에는 891억 달러로 900억 달러도 안 됐던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한 기대치의 상향이 나타났다라고 보이고, 삼성, 마이크론, SK 하이닉스에서 D램 쪽이 캐펙스를 늘릴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의 EUV 도입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바로 그린 리소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반도체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공정은 계속해서 초정밀화로 감에 따라서 회로 패터닝도 더욱더 미세화가 되고 있는 단계이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동시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EUV 광원을 도입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업계의 화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초미세 패터닝 공정에서 EUV 채택은 필수 불가결하고, 이를 도입해서 웨이퍼에 새겨지는 전자회로에 물리적인 선폭을 10나노미터 이하로 축소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EUV 노광 장비를 통해서 패터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각 공정이 더 길어지게 되고, 시각 물질, 플라즈마를 회로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플라즈마의 에너지량이 과거 대비 훨씬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챔버 내에서 플라즈마에 노출이 되는 시간이 더 길어짐에 따라서 세정 그리고 코팅의 주기가 더 짧아지면서 특수 코팅 분야에도 업그레이드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 리소스는 회사 측에서도 초고밀도 코팅이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공시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하기로는 그린 리소스가 만드는 초고밀도 코팅은 이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양산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잘 된다면 그린 리소스는 분명히 가장 큰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조금 더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특수 코팅이 사용되는 시각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잠깐! 태그노물빵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과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웨이퍼의 시각 공정에서 반도체 챔버 내벽이나 부품까지 같이 시각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파티클이 발생하게 되고, 내플라즈마성이 굉장히 우수한 APS라고 하는 공법으로 코팅을 기존에는 진행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더 미세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SPS라고 하는 코팅 방식으로 트렌드가 변화가 하고 있습니다. 웨이퍼와 직접 맞닿는 부분에서는 파티클이 떨어지게 되면 웨이퍼에 큰 영향을 미쳐서 더 우수한 코팅 소재를 적용을 해야 하는데, 초고밀도 코팅을 여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 수율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특수 코팅은 반도체 파운드리에 주로 적용을 하는데, 최근에는 3나노미터 수준보다 더 세밀한 단계까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린 리소스는 자체 개발한 특수 소재를 확보를 해서 올해 양산이 가능한 단계까지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양산 수요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회사 측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린 리소스는 글로벌리 탑티어 초고밀도 코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특수 코팅 분야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고객사가 되는 반도체 업체들이, 예를 들면 주요 고객사가 되는 삼성전자에서도 이 코팅 소재를 테스트를 하는데 1년 내지는 2년 정도를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양산성이나 수율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테스트에 통과를 하고 나면 벤더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량이 생길 경우에는 수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그린 리소스 제품의 퀄리티가 현존하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특수 초고밀도 코팅에서 중요한 부분인 내식성을 타사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 수치가 낮을수록 내식성이 좋아서 더 강도가 높은 코팅막을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린 리소스의 제품이 기존에 흔히 쓰여지는 SPS 코팅보다도 훨씬 내식성이 좋고, 타사와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우수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 리소스는 매출의 약 30% 정도가 초고밀도 코팅에서 발생하고 있고, 36% 정도가 융사 코팅 소재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합치면 66% 정도는 이 코팅 쪽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초전도 소재 이제 신규 사업 부문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회사의 터닝 포인트는 정밀 코팅 분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린 리소스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오버행 물량도 반드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표는 상장 전에 들어온 VC들의 물량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보시다시피 우리 사주를 포함해서 총 233만 주 정도가 들어와 있고, 상장 전에 들어온 물량은 락업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상장을 작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이미 3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보호예수 기간은 모두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이후에 기관들 물량 중에서 VC 쪽으로 구분이 되는 사모펀드와 기타 법인의 매도 물량을 합산을 한번 해보면 대략 210만 주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죠.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린 리소스가 작년 말에 상장을 했던 기업이고 아직까지 현금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태인데요.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 작년 상장하면서 공모한 자금이 대략 300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무제표상의 현금이나 자본의 규모를 봤을 때는 사업적으로는 절대 모자라 보이는 수준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6월 5일 이번 주 공시를 통해서 200억의 자금 조달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현재 시점에서 주가 부양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증자를 통한 조달을 한 부분이 아쉬운 포인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회사 측 설명이 나와야 알 텐데, 타법인 증권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160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전략적으로 회사와 시너지를 내기 위한 특정 회사에 대한 지분 매입이 예정이 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료는 공시에 올라온 사채 발행 내역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주요 사채권에 대한 조건인데요. 보시다시피 만기가 5년에 이자율이 0%이고, 다시 말하면 쉽게 5년 동안 이자 없이 총 200억을 조달을 했다는 셈인데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사채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들의 자금은 사채권의 만기인 5년 이내로 주가가 급등을 하면 전환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전환해서 시장에 장내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과일 텐데요. 보시다시피 공시 당일 종가인 27,000원보다도 20% 이상 높은 33,500원에 전환가액이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다시 말하면 이 사채권에 투자한 펀드에서는 결국에는 주가가 33,500원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야만 수익을 볼 수 있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자가 0%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5년 동안 수익률이 0%가 되는 셈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200억을 빌린 셈이고,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상장사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금리가 낮았을 때 최저 4% 수준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200억을 4% 수준으로 빌린다라고 하면 적어도 연간 8억 수준의 이자를 아끼는 셈이니까 회사의 영업이익이 30억대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게 된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지도 한번 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한번 쭉 훑어봤고, 재고자산을 한번 봤더니 작년 대비해서는 원가 기준으로는 금액이 30억 원이나 늘어난 수준을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판매할 때는 또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을 테니까 꽤 큰 규모의 재고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고객사와 협의된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IR 측을 통해서 체크를 추가로 해봐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23년도 실적을 보시면 연간 165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은 33억 수준으로 OP 마진은 19% 수준이 나왔고, 마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익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2천억대 수준이니까 낮은 밸류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상장 이후에 주가가 거의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미세화 공정 필요성 덕분에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 볼륨이 커지기 시작하면 마진율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이익 규모가 1년에서 2년 내로 크게 붙기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회사 사이즈라는 판단이 듭니다. 분명한 점은 삼성전자의 방향성에 따르면 그린 리소스의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초정밀 코팅 시장이 더 커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국산화를 해야 한다면 그린 리소스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